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님, 웨스팅하우스 협약권 때문에 여러 상임위 지금 출석 중이시죠? 예. 바쁘실 텐데 일지나 자세한 건 아까 다뤘잖아요. 저는 계약의 뼈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스팅하우스 협상 내용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내 공기업 한수원의 협상 능력은 없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을 상대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주 나이브한 협상이었고 이렇게까지 국민 지탄 받을 줄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국감장에 나와서 과방위 위원님들께 뭘 잘 몰라서 그런다 시전하셨던 저기 뒤에 나와 계신 윤석열 정권의 황조 한수원 전 사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석고대죄 해야지 싶어요. 그리고 아까 동양에서 뭐 서양 에너지 수출이 대단하다고요. 저는 그 사대주의 생각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까 의원님들한테 대답을 하실 때 지금 직무대행님도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은 더 큰 부가가치 파이는 웨스팅하우스가 편하게 가져가고 온갖 잡일은 팀코리아가 하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웨스팅하우스는 앉아서 배가 부른 구조인데 황조 전 사장께서 지금 직대 포함 이사회 전체가 저는 바보 같고 무능했다고 판단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다고 아까 하셨죠? 굴욕적이고 티끌 받아내고 얻은 게 있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놀랐고요. 저는 살면서 이런 수준의 계약을 본 적이 없어요. 세기의 남을 굴욕적인 협상을 해놓고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사용하면 당연히 로열티 냅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로열티 하고 사실상 끝이 보이지 않는 구속계약, 호구계약, 노예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협약은 용역비, 기술료, 신용장 같은 숫자를 깎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간을 어떻게 제한하고 누구 손에 통제 스위치가 있고 검증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 바로 잡았었어야 돼요.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이후에 설계, 조달, 건설하는 EPC 대신 IP, 표준, 연료, 서비스 중심의 저리스크 수익 모델로 전환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쉽게 말하면 설계하고 땅 파고 공사하는 능력은 없어서 그 리스크는 피하고 기술과 규격, 인증을 지렛대로 현금 흐름 확보 전략으로 갔거든요. 저는 회사로서 아주 영리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윤석열 정권 위에서 급한 상태에서 거기에 제대로 물렸고요. 이 정도면 사기당한 건데 직무대행님, 지금 한수원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 외의 수출 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출을 한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한수원은 체코가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100% 웨스팅하우스의 계약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죄다 100% 이 협약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래는 어떤가 봅시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원천 기술 확보를 100% 새롭게 하게 된다면 SMR을 포함해서 이 종속적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계약에 따르면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을 검증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미국 쪽에서. 그렇죠. 그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해요? 왜 미국 기관 그 랩만 통과를 해야 되죠? 동일한 안전 수준을 전제로 한 한미, EU 공동 검증팀을 만들거나 중립 관할 선택할 수 있게 했었어야 됩니다.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정치 시점 요인도 있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빨리 매듭짓자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원전 사업이 지금 부흥이 아니라 방어 국면이라서 그걸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협상의 어떤 맥락 파악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조건을 다시 여는 장치, 재협상 버튼 같은 거, 그리고 공동 검증, 중립 관할 같은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 전체회의 때 진상조사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아직 한 건의 결과도 저는 못 받았습니다. 한수원 자체 조사나 과기정통부나 산업부 감독화 조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지금 계약에 대해서 조사하냐고 물으신 겁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정부 관계 부처 함께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결정할 감사원까지 가야 될까요? 그리고 맨날 대응 전략이 있다면서 자료가 없대요. 없는 자료를 가지고 뭘 검토하고 무슨 전략을 세운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마련했다는 향후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수출 통제 푸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자꾸 피력을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한전의 미수출 허가 취득을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다. 계약서 워딩에 합리적 노력을 한다. 장난하십니까? 조인트벤처 설립도 우리무중이죠, 지금. 도대체 우리가 담보받은 게 뭔가 전 너무 답답해요. 국가 전략기술 스스로 외국에 종속시키고 아무런 교훈도 못 얻었다면 이건 사실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남기는 일이고요. 이번 일 계기로 한수원의 협상 구조 그리고 기록관리 체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요. 현 상태에서 현실적 대응 전략 마련해서 종관 전까지 제출 바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계, 소재, 제조 공정, 코드, 표준 각각에 대한 판단 기준 명문화 방안이랑 국내 독립 검증과 제3국 상호 인정으로 미국 단독 검증 의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로드맵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희 원장님, 아까 최수진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서해바다 폐수 관련해서도 높은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생태계에 끼칠 영향, 걱정들 많이 하시죠. 원안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충실하지가 않으면 데이터부터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걱정은 가짜 뉴스 되기 십상이고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통해서 순식간에 확산이 됩니다. 원장님 이 슬라이드 내용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제대로 된 데이터 확보하고 그걸 국민께 제대로 공개해서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로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한 게 맞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그 셋 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뭔가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전에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원안위는 직접 사료 채취하고 검사하는 기관인 만큼 그 결과를 스스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그 단계까지 그 역할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해 바다권은 이를 너무 좀 안이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서해산의 주무부처가 통일부로 지정되어 있어서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사실은 외교부가 주무부처였었죠. 그런데 지금 방사능 안전 관련돼서 총괄하는 부처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안 해소의 최종 책임은 저는 원안위에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 후쿠시마 때 이게 외교부 쪽이었지만 정부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면서 원안위도 외교부, 식약처, 해수부하고 함께 합동 대응을 했었다고요. 지금도 원안위가 유튜브 통해서 이거는 저도 살펴봤습니다. 매월 우리 해역 감시 정보 공개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쿠시마 대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통일부와 함께 합동 대응책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을 바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서해바다 안전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은 그 사실을 국민의 마음까지 전하는 것까지가 원안위의 책무라고 저는 보니까 말 한마디 설명 한 번이 국민의 두려움 지우고 신뢰 쌓는 시작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보신 그런 가짜 뉴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그 의혹 다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